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스마트폰 그냥 꾹 클릭 한 번만 하면 코인이 생긴다는 그 약속 말이에요. 뭐 비싼 장비, 어려운 기술 지식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잖아요. 자, 오늘은 바로 그 꿈에서 시작된 두 거대 프로젝트 파이 네트워크하고 인터링크를 한번 제대로 정면으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현실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꾸었던 이 꿈, 과연 아직도 유효할까요? 수천만 명이 진짜 굳게 믿었던 그 약속이 지금은 어떤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 판에 새로 뛰어든 도전자. 이 친구는 대체 어떤 다른 카드를 손에 쥐고 나타난 걸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샅샅이 펼쳐보시죠. 자, 그럼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야기의 시작 바로 2019년입니다. 이때 파이 네트워크가 정말 뭐랄까 획기적인 메시지 하나를 딱 들고 나타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스마트폰으로 하루에 딱 한 번만 클릭하세요. 그럼 누구나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였죠.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한 문장이 그야말로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와, 그 결과는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기세 걱정할 필요 없죠. 비싼 채굴 장비 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동남아, 유럽까지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그냥 순식간에 몰려든 거예요. 암호화폐라는 게 갖는 그 높은 문턱 있잖아요. 그걸 그냥 한 방에 와르르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수천만 명은요, 다들 하나의 거대한 꿈을 같이 꾸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일 모으는 이 파이로 언젠가는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 수 있을 거야. 바로 이 희망. KYC 인증이 아무리 늦어지고 오픈 메인넷 출시가 계속 미뤄져도 바로 이 희망 하나가 이 거대한 커뮤니티를 정말 단단하게 붙잡아 줬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흘러 2025년이 되면서 이 거대한 희망이 조금씩 다른 현실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바로 거인의 성장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희망과 현실 사이에 균열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돌던 소문은 뭐였냐면 아마존이 6천만 명이나 되는 파이 유저를 보고 파트너가 되려고 한다더라.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2025년 11월의 현실은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아마존이랑 삼성 법무팀은 오히려 떴잠 파이 도메인에 자기들 회사 이름이 막 쓰이는 걸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뭐 파트너십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 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신호였던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아마존에서 파이로 결제한다는 그 꿈의 도시로 가려면 지금 눈앞에 놓인 이 굵직한 장애물들을 먼저 다 뛰어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뭐 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술적인 완성도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균열이 생기던 그 순간에 완전히 다른 전략을 손에 쥐고 이 판에 뛰어든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 이들은요, 파이처럼 일단 커뮤니티 규모부터 키우는 게 아니라 아예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어요. 인터링크가 딱 내놓은 첫 수가 뭐냐면 400만 사용자 돌파 기념으로 정말 파격적인 이벤트를 열어버린 거예요. 총 상금이 얼마냐? 무려 10만 USDT.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원이 훌쩍 넘는 현금을 그냥 보상으로 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이벤트의 핵심은 바로 즉각적인 현금 보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간단해요. 알파벳을 모아서 인터라는 단어를 만들면 바로 5달러가 들어오고 인터링크를 만들면 50달러. 쭉쭉 올라가서 최고 단계인 인터링크 랩스 ITX 이건 완성하면 무려 1만 달러가 그것도 그 즉시 USDT로 내 지갑에 딱 꽂히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뭐 나중에 줄게요 라던가 이거 받으려면 몇 달 묶어둬야 해요 같은 그런 조건 전혀 없습니다. 보상이 그냥 지금 당장 현금으로 들어온다는 거. 이게 바로 파이가 말하는 미래의 약속과 완전히 다른 인터링크가 보여주는 현재의 가치인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이 두 네트워크 도대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요?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대체 왜 한쪽은 기다림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은 즉각적인 보상을 외치는 걸까요?
인터링크의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근원은 바로 개인증명 기술, 영어로는 Proof of Personhood라고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체 인증 같은 걸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유일한 진짜 사람이라는 걸 먼저 완벽하게 증명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계정, 봇 이런 게 아예 없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바로 이 확신 때문에 수억 원의 현금 보상을 저렇게 과감하게 뿌릴 수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차이가 명확하죠? 정리해보면 파이는 일단 사람부터 막 모으고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는 길을 택한 거예요. 반면에 인터링크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진짜 사람인지 검증부터 하고 그 다음에 보상으로 몸집을 키우는 길을 택한 거죠. 한마디로 선성장 후 검증, 대선검증 후 성장. 이 두 전략의 정면 대결인 셈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인터링크, 배경을 보면 정말 탄탄합니다. 구글 스타트업 프로그램 같은 데서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았고요. A60나 판테라, 이쪽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세계 최고의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까지 유치했습니다. 이건 그냥 반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아주 거대한 비즈니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두 프로젝트를 지켜보는 우리는 대체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그냥 한쪽에 올인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마 지금 다들 머릿속으로 이 질문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는데 파이야? 인터링크야? 둘 중 하나만 딱 골라야 한다면 어디에 내 돈과 시간을 걸어야 할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요,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대결 구도를 하나가 이기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죽는 그런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현명한 전략은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전략은 바로 분산 접근입니다. 자, 첫 번째, 파이는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꾸준히 참여하면서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파이가 앞에 놓인 그 법적, 기술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터링크 이벤트에 직접 참여해서 즉각적인 현금 보상이라는 게 대체 어떤 느낌인지 한번 경험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파이 초창기 멤버들, 그 선구자들을 보면서 얻은 교훈이 딱 하나 있잖아요. 일찍 시작할수록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고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무한하다. 바로 이 황금 같은 규칙을 이제 인터링크에다가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사실상 리스크는 거의 없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하나 더 여는 셈이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두 프로젝트는 겉으로 보기엔 막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엔 같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인간을 완벽하게 흉내내는 시대가 오잖아요? 바로 그 시대에 내가 진짜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거라는 그 미래에 똑같이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가는 길은 좀 달라도 목적지는 같은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모든 걸 대체할지도 모르는 미래에 과연 무엇이 더 가치 있을까요? 그냥 사람 숫자만 많은 거대한 네트워크일까요? 아니면 한 명 한 명이 진짜 인간이라는 게 완벽하게 증명된 신뢰의 네트워크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이 두 프로젝트의 미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